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이 전동화 시대에 발맞춰서 점점 다채롭게 그리고 고도화된 전동화 기술을 적용한 볼보의 플래그십 SUV 볼보 XC90 T8 리차지 PHE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자,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이제 플러그인의 매력을 더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이 차량이 이제 출력을 개선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렸는데요. 자, 새로운 XC90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이 체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디자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인 만큼 4955mm에 이르는 긴 전장과 각각 1960mm, 176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2983mm의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공차 중량은 2375kg으로 상당히 무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의 전형적인 디자인이죠. 사실 이 새로운 시대의 볼보의 디자인을 가장 먼저 알린 게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XC90입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또 명료하게 또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프론트 엔드와 이 토르의 망치를 적용한 헤드라이트를 엿볼 수가 있겠고요. 크롬 가니쉬를 적절히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대형 SUV는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이런 대형 SUV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21인치의 독특한 휠 그리고 이 플러그인 충전 소켓과 이런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디테일들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고 굉장히 단정한 이런 SUV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 디자인은 볼보 특유의 리어 코미니션 램프 라이팅 시그니처를 볼 수가 있겠고요. 볼보의 레터링 그리고 이 T8 파워트레인 탑재되어 있음을 알리는 이런 배지 등 레터링 등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 클러스터 특유의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또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느낄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구성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볼보의 전형적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지와 소재의 연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함께 느낄 수가 있겠고요. 플래그십 SUV만큼 실내 공간의 여유도 충분히 확보한 모습입니다. 실제 이 레그룸도 그렇고요. 헤드룸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시트의 형태라던가 이 인체공학적인 감각 역시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어지는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SUV에 걸맞는 그런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의 구성이라던가 크기도 만족스럽고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 패널의 디테일 역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만족스러운 레그룸이 마련되어 있어서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공조 컨트롤 패널이라던가 전체적인 기능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어지는 3열 공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차량의 체격이 아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3열의 공간, 특히 이런 팔 공간이라던가 레그룸이 좀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3열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려면 2열의 위치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3열 시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라던가 체격이 작으신 분들이 앉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량의 체격이 넉넉한 만큼 사실 적재 공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3열 시트를 모두 사용할 때는 좀 아쉽지만 3열 시트를 접으면은 967리터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었을 때는 1816리터에 이르는 꽤나 여유로운 공간을 제시합니다. 덕분에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차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벨라이저가 더해져서 만족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이 파워트레인 개편으로 더 향상된 출력을 자랑하는 볼보 XC90 리차지 PHEV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을 제시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관과 실내를 봤던 것처럼 사실 이 차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이제 구성에서 엔진이 좀 바뀌고 엔진이 새롭게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 출력이 대폭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욱더 향상된 455마력이라는 아주 출중한 성능을 뽐내게 되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뭐 일부 이런 구조들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능이 가장 강화됐다. 이제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 차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는 굳이 그런 걸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볼보다운 그런 볼보의 플래그십 SUV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실제 실내 공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볼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라던가 센터페시아, 스티어링 휠 등 모든 요소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또 이미 볼보의 차량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구조들을 엿볼 수가 있죠. 굉장히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 이 볼보의 디자인이 최근 들어 더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SUV들은 사실은 강력한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성능을 얼마나 더 부드럽게, 얼마나 더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 이러한 부분은 많은 브랜드들, 많은 프리미엄 혹은 대형 SUV들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고민하고 있을 부분일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455마력으로 향상된 출력은 분명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출력 향상이 엔진에서 향상된 게 아니고 전기 모터에서 향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발진 가속이랑 추월 가속 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출력을 더해야 될 때, 이럴 때 전기 모터의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럴 때 전기 모터가 비중이 큰데 실제로 출력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발진 가속이나 추월 가속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분이 전기 모터 출력이 높아졌다, 즉 차가 좀 더 경쾌하게,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사실 이 트윈 엔진 사양보다 이 차가 더 출력이 높아졌다는 걸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주행을 하면서 발진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성능 굉장히 탁월해요. 네. 사실 이 차가 가벼운 차도 아니고 꽤 무거운 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첩하게 쭉쭉 끌고 나가는 모습이 운전자에게 굉장히 이거 운전하기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다, 굉장히 즐거운 차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사실 볼보의 차량들이 이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뭐 기계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강점이긴 했지만 재미의 영역 혹은 좀 민첩함의 영역,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 지금도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는 엔진이 아니라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때 느껴지는 그 쾌적함, 깔끔함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쫙 퍼져나오는 이 힘, 굉장히 세련되고 만족스럽죠. 운전을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출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매력적인 게, 일단 주행에 여유가 생긴다는 게 커요. 네, 주행에 여유가 생긴다는 게 크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사실은 이 볼보의 가솔린 엔진이 그리 정숙하진 않은 엔진이거든요. 특히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같이 엉켜 있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번에 구조가 터보차저로 바뀌면서 진동이라던가 소음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정숙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차의 가치, 차의 매력, 이런 게 좀 더 향상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스텝업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모터의 주행 거리도 주행 거리지만 사실 전기 모터의 출력이 여유 있다 보니까는 도심 주행에서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상으로도 약 35km를 이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35km면은 사실 아주 넉넉한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루 1일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거리를 소화하기엔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밥이라던가 회사밥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전기차처럼 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차량들이 실제 공인받은 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더 길 때가 더 많거든요. 이 차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차가 갖고 있는 전동화의 매력, 이 전기차, 전기주행의 매력이 좀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속기는요, 일반적인 그 기어트로닉 8단 변속기고요. AWD 시스템이 아주 견실한 주행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볼보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좀 기계적이고 단단하고 이런 느낌들을 먼저 떠올리긴 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XC90은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러한 기계적이고 좀 단단한 좀 이렇게 좀 직관적인 느낌 사이에서도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물론 좀 더 크고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대형 SUV, 플래그십 SUV들에 비한다면 그 여유의 폭이 좀 좁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정숙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죠. 기본적인 노면 대응 능력도 좋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는 그 특유의 좀 직관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주행 스트레스가 크진 않아요. 볼보 매력이 이런 거죠. 좀 단단하다, 기계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스트레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장거리 주행, 장시간 주행을 할 때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어쩌면 운전자들에게 기계적 신뢰도를 주고 또 그와 함께 프리미엄 모델다운 그런 쾌적함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차의 매력, 차의 가치가 좀 더 도드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볼보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사실 달리는 재미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을 안 쓰는 게 있잖아요.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차가 이전보다 분명 더 민첩하고 더 빨라지고 더 막 스피디한 그런 주행이 가능해진 차량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운전이 재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나마 좀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기본적인 주행 한계, 주행의 그런 범위, 범주 이런 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법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차가 쉽게 무너진다거나 흔들린다거나 혹은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준다거나 불안감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좀 없을지 몰라도 차를 믿고 달리기에는 아주 충분히 좋은 차량이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PHEV라는 뭐 그런 운영의 특이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볼보의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그럼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볼보의 강점 중 하나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안전사양, 편의사양,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아주 훌륭한 이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인데요. 실제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도 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안전사양과 다양한 요소들을 한껏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최근에 볼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성비의 영역, 가심비의 영역 이런 게 확실히 강하다,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걸 느껴질 수 있고 또 전동화 모델, 그러니까 전동화 시대의 볼보의 그 변화 혹은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또 함께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를 시승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강점이 있죠. 바로 바울스앤 링퀴스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듣는 즐거움, 또 듣는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동급의 혹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차량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역시 이 차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볼보의 플래그십 PHEV SUV XC90 리차지 함께 시승해봤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전기차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코로나를 전후로 다시 내연기관 차들의 비중이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글로벌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PHEV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매력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아직도 전기차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관망하시는 분들, 아직은 아니야, 다음 세대 때 넘어갈래,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좀 관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 당장 전기차를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점점 모터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PHEV나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XC90 리차지 PHEV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PHEV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높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차량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XC90 리차지 PHEV 함께 시승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키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